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지에 이해 잘 되고 있으신가요? 12가지 지지 중에 오늘은 진과 관련된 수업을 할 것입니다. 자, 12띠로 따지면 5번째 띠의 진년생입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진은 용띠예요. 그죠? 청간성의 기운을 품고 있는 용띠인데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강인한 정신력, 강력한 기운, 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틀이 많은 그 기운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일에 정력적이고 매력도 있어요. 확신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내뿜는 힘,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력으로 따지면 3월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양력으로 따지면 한 약 4월 말에서 5월 달 정도 돼요. 이때 우리 학생 아이들도 초등학교에서도 봄 소풍도 가죠.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모든 행사들도 이 따뜻한 봄날, 어린이날 그런 날도 있죠. 어버이날도 있죠. 스승의 날도 있죠. 모든 행사가 다 밀집되어 있을 정도로 이 계절은 굉장히 좋은 계절에 속합니다. 시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완전 생동하는 기운이죠. 물론 인시도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인시도 생동하지만 그때 벌써 일어나서 힘이 펄펄 남아 돌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아마 호랑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에 완전 꿈나라거든요.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펄펄 힘이 남아도는 시간도 진의 특성입니다. 계절로 봐서도 그렇고 시간으로 봐서도 그렇고 음양의 관계로 봐서도 그렇고 아주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진인데요. 상징적인 동물로서의 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을 도사리에 필요 없이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는 우리 아주 상징적인 그 동물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자, 혼란 속에서도 크게, 그러니까 용이 승천한다는 의미처럼, 승천의 의미처럼 출세의 운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용의 특성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어디 뭐든지 장단점 없는 게 있나요? 그죠? 신성성이 너무 지나쳐서 때론 지나치게 교만한 사람들도 용띠의 특성에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나친 자신감. 그것이 어떨 때는 자기 오만이 강하다 보니 잘못된 판단력 이렇게 될 때가 있겠죠. 매사 불만스러울 테니 그런 단점도 있을 거고요. 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띠가 또 용띠. 또 뭐가 있을까요? 호랑이띠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용띠와 잘 어울리는 직업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문직입니다. 의사처럼, 또 성직자처럼 정신적인 지도자, 예언자,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지휘자 등의 예술가. 그러니까 그냥 뭐 대금 연주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휘자의 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겠죠. 또 건축가 중에서도 건축사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나 제조업자, 게임 프로그래머, 대부분 용의 상징들이 게임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신적인 활동이 뛰어난 편이 많고요. 자, 혹시 이 강의를 들은 분들 중에 자기 일지죠. 일지가 진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갑진일주, 무진일주, 병진일주, 경진일주, 이런 임진일주, 이런 사람들의 그 일주를 가지신 분들이 자기 직업을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주는 사주학 연구 자체가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통계학적인 게 세상에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자, 이제 용띠와 좋은 인연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자진 삼합이에요. 신자진 뭐죠?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강한 합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유합금으로, 자, 진과 유가 육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금으로 변하긴 하지만, 성향이 변하긴 하지만 이 토가, 진토가 유금으로 변해서 육합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닭띠와도 좋은 인연이 됩니다. 닭과 용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우리나라 그 그림 같은 것들을 보면요. 용 그림도 굉장히 높이 평가했지만
닭그림도 굉장히 많은 상징적으로 좋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벼슬을 의미했거든요. 용처럼 닭도 벼슬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진술충으로 충살이 깨지는 경우는 좋은 인연이라고 볼 수 없죠. 개띠 같은 경우 용띠와 상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축진파의 관계가 있어요. 소띠와 용띠는 파살이 작용돼요. 깨질 파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되기 어렵죠. 또 진해 원진으로 용띠와 돼지는 원진살이 작용돼서 용 같은 경우가 돼지에게 아우 돼지 코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망하는 기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묘와 진의 관계는 해작용, 해를 입는 작용이 있죠. 피해를 입는 작용. 자, 토끼와 용은 서로 피해를 주는 작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알고 보면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또 닭띠, 이 네 가지 띠는 서로 좋지만 개띠, 소띠, 또 돼지띠, 토끼띠 얘네들은 서로 안 좋은 작용. 그 외에는 그냥 서로 잘 그냥 적응하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띠들도 많습니다. 이건 부부관계만이 아니고요. 사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해당이 되는데요. 한번 주변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띠가 원숭이띠예요. 아빠띠가 쥐띠예요. 딸이 용띠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삼박자가 쫙쫙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아빠띠가 개띠예요. 엄마띠가 용띠예요. 혹시 그런 자제분들 있으면 엄마 아빠 싸우나 한번 봐주세요. 개떼처럼 싸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돼지띠 딸과 용띠 엄마 같은 경우 볼게요. 딸이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엄마가 걔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해요. 돼지띠 딸을. 그런 경우 원진살이 껴서 그런가 그런 나쁜 작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지혜를 미리 안다면 살짝 돼지띠 딸 낳지 말고요. 그 다음에 쥐띠로 바꿔서 생월을 바꾼다던가 그래서 아기를 낳는 노력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주학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는 당사주로서 천간성이라는 그 특성을 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간성은 부부 이별, 사별, 배우자를 극하는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사주는 따로 수업을 해드릴 테니까 아직 그 상징까지만 알고 그 당사주를 뽑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공부를 따로 합시다. 생년에 천간성이 들 경우에는 머리가 아주 총명하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 같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불리하겠죠. 자기 잘났어, 너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월에 천간성이 든다면 중년에 부부가 사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진을 깔고 앉아있는 천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자, 이런 사주는 제가 이 사주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일간의 천간성이 있다면 굉장히 임기응변이 능하고 머리가 좋고 자기 주도적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극하는 살이라고 하는 천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운이 약하다고 합니다. 생시에 천간성이 있을 경우에도 부부 인연이 약한데요. 이건 필시 요즘에 아주 유명하죠. 황혼이혼. 그죠?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대부분 이렇게 천간성을 생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사회문화적 배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천간성만 가진 사람만 똑똑한가요? 요즘 현대인들은 다 지식인이에요. 최상의 지식, 여태까지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현대인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너 잘났어, 나 잘났어 하다 보니 참을성이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천간성의 작용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 80살 되신 분들까지 통틀어서 따지면 그 시대의 사람들까지 따지면 3분의 1 가까이가 아마 이혼 또는 이혼에 가까운 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천간성을 가진 진의 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용띠를 가지신 분들, 또 자기 일지에 진을 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직업, 현재 직업 그런 것들을
저에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런 데이터들을 다 많이 활용해서 앞으로 연구하는 데 큰 도움도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로 돌려드릴게요. 자,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